2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향촌의 양반으로 구성이 되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 향촌의 양반 그리고 좌수 별감 등의 향임직 임직원 임원들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 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를 유향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여기 유라는 거는 머물 유자에다 향은 이제 이런 군현 이런 그런 것을 이제 향촌이라고 그러죠. 유향풍간, 풍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양반이라는 소리인데 이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향교. 자, 이거는 지방에 국가가 설립을 한 조선시대 때 중등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교수진과 이제 토지, 서적 이런 것 등을 하사를 했고요. 향도라는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농촌의 농민 공동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반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좀 구별할 것이 이제 향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이것은 일반 양반에서부터 농민에게까지 다 규율을 하는 그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시서라는 것은 이제 도성의 상인을 우리 이제 시전 상인이라고 그러죠. 시전 상인을 이제 어떤 감시하는 이제 뭐 감독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경시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려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초 세조에 이르기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그 경시서라고 그랬고 이후 이제 조선 시대는 주로 이제 평시서 세조 이후는 이제 평시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성에 있는 상인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어요. 옛날부터 뭐 일찍이 이제 신라도 이제 동시전이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직강소라는 것은 동학 농민운동 당시 동학 농민들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행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 패정을 개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도원수 강옥립에게 지시하였다. 여기서 왕이라는 건 결국 광해군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원정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나라 뭐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명이 원군 요청을 받아서 가서 싸운 건데 이제 후금이랑 싸운 거죠. 명이랑. 이때 이제 조선은 이제 원군 요청을 받아서 임진왜란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왜 군대로 편성이 돼서 같이 이제 후금과 싸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적당히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 바로 강옥립을 시켜서 바로 일종의 뭐 중립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싸우다가 투항을 했죠. 이제 이게 이제 1619년에 있었는데 광해군 11년에 그러니까 이게 중립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용골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왕을 인도하여 뭐 단안에 들어가니 청나라 황제에게 자,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예식을 거했죠. 이게 뭐 삼고 구고도라고 그러죠. 그러한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병자호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사실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중립외교에서 뭔가 외교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금 이제 청으로 이제 계칭을 하게 되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제 인조 반정,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는 인조 반정이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묘효란, 먼저 한번 쳐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병자호란, 이제 병자호란하고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예, 인조 반정이 요때 일어났었죠. 자, 기묘사가 발생했다. 이건 이제 중종 때 이제 조광조 등 사림들이 훈구 공신들에게 위훈 삭제 그러한 것으로 충돌이 되어서 결국 이제 대거 축출이 되는 사건이죠. 예, 1519년 이제 중종 때 있었습니다. 중종 13년에 있었는데 조광조 등 사림들이 크게 희생을 당했고요. 강조가 정변을 켰다. 이건 뭐 옛날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이제 목종 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내세우게 되죠. 나선 정벌이 추진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인조 다음 이제 아들인 이제 복림되고 이제 효종이 되죠. 효종 때 북벌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북벌을 준비하던 군대가 두 차례 1654년과 1658년 변급 심유 등을 지휘관으로 해서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죠. 당시 만주 흑룡강 쪽으로 남하하던 러시아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이건 이제 숙종 때죠. 그래서 간도 지역 문제를 놓고서 이제 국경을 정하는 것이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구문이 써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뭐 그림은 뭐뭐의 시행을 관장한 선해청. 그렇다면 이건 이제 대동법이 되겠죠. 자, 대동법은 기존의 공납을 토지의 결수를 특산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가호별로 어떤 것을 공납을 이전에는 이제 그 가호별로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던 것을 내기 쉽게 토지 결수, 토지 면적별이 되겠죠. 그리고 특산물이 아닌 좀 내기 쉬운 뭐 쌀이라든지 포, 돈으로 내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광해군 원년 1608년에 이제 경기도를 이제 시범으로 해서 점점 확장이 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인데 바로 그 공납의 문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박납의 폐단인데 관청의 서리 등이 대신 공물을 납부해주고 많은 수수료를 추구하는 것이죠. 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자,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실시가 된 호포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결당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했다. 즉 전세를 이제 고정화 시킨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4도라고 했는데 지금 4에서 6도 약간 좀 신축성이긴 한데 영원히 고정시켰다. 그래서 영정법이라고 하고 인조 19년에 이게 실시가 되었죠. 인조 12년에요. 인조 12년에 영정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놨다. 이건 세종 때 실시가 된 이제 그 전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놨다.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데 또 풍경에 따라 이제 나누는 또 연분 9등법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 세종 때 그 실시가 된 고려 조선 전기의 이제 전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했다. 이건 영조 때 실시가 된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준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장정 1인당 두 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였어요. 무려 반이 줄었죠. 그럼 국가가 부족한 재정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랑 것처럼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 1결당 2두씩 걷고요. 그 외에도 부유층에게는 선무군감포라고 해서 선무군간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군포를 걷고요. 국가에서 어염 선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논쟁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자, 효종대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개선은 둘째 아들이시므로 대왕 대표께서는 1년간 복상을 해야 된다. 이
아,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을 놓고서 그 어머니 뻘이 되는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가 얼만큼 복상 기간을 해야를 놓고서 여기 보면 송시열이 서인이 되겠고요. 허목은 남인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효종이 죽었을 때는 이제 1659년인데 이게 기해년이 되죠. 그때의 이제 복상기간 농전은 기해예송이라고, 효종비가 죽은 1674년은 이제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서인인지 남인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권을 강조해 송시열은. 그래서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법이. 그렇지만 남인들은 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대부의 그러한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이면 길고 장자로 취급을 안 하면 짧겠죠. 그래서 여기는 1년 기년설이 되겠고요. 여기는 3년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후 나올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뭐 갑인 예송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숙종 때, 이건 이제 현종 때니까 숙종 때 그런 정치적 뭐 환국 이런 것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나왔네요. 최초의 한국인 서인이 집권한 경신 황국이 바로 숙종 때인 숙종 6년인 1680년에 있었고, 송시열들이 속한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정열인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임진왜란 전인 1589년 선조 22년에 이 정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서인인데 동인으로 갈아탄 사람인데 이 모반을 일으켰다고 해서 서인들이 남인들을 크게 탄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인종 때죠. 고려 인종 14년에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묘청의 난이죠. 자,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이 숙청되었다.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가 되겠죠. 1356년에 숙청이 되었습니다. 외척 간의 갈등으로 울사사화, 이건 이제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전임, 인종의 외척인 유님 등 대윤파와 당시 막 오른 명종의 외척인 이제 윤원영 등 소윤 일파 간의 갈등 속에서 소윤 쪽이 대윤을 크게 탄압을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을사사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전이 경세요퍼인데 이건 대표적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술이죠. 그렇다면 뭐 이건 조선 후기라는 것을 출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모시삼 뭐 어쩌고저쩌고 쭉 뭐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 자, 보통 이제 조선은 농업은 바로 자급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팔아서 돈이 수입이 되는 것이죠. 특히 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고구마도 나오죠. 조선 후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물들이죠. 외리 작물. 그러면 이때의 경제 상황은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병란도 뭐 나오고 송, 이건 뭐 고려 시대죠. 네. 고려의 대무역항 병란도고, 조선은 명 아니면 청이 되겠고, 예, 후기면 당연히 청이 되겠죠. 송은 이제 고려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이 골고루 발전했는데 광업에 있어서는 이제 덕대가 광산을 경영했다. 이건 전문 경영인이고, 혈주라고 해서 자본이 있는 물주, 이 둘이 분담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 이양법,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또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기 변동을 뭐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전기시장, 뭐 3일장, 5일장, 뭐 이런 장시가 전국 각지로 열리고 보부상들이 크게 활약을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딱 지폐만 보더라도, 자, 이 사람은 가는 안동 도산서원, 뭐 풍기군소, 성균관, 대사성, 일본 성령이었다. 이 태계 이황이죠. 네.
그 다음에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수미법, 쌀로 공람답부를 대신하자. 이거는 율곡 이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이 황은 조금 선배고요. 이 사람은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리론이 되겠고, 이 이는 경험 현실적인 개념인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들은 군주의 그 성학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이 황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이끌 것을 강조하는 성학십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도니까 그림도 곁들여져 있고요. 이는 뛰어난 신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성학집요라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이황, 이이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학파를 형성해서 실천적 경향의 양명학을 집중 연구하게 한 그런 강학파 형성하려는 사람은 정제두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초에 활약을 했고요.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청원했다. 백운동 서원 자체는 이항보다 앞서 군수직에 올랐던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것이고, 이것을 사액을 청원해서 소수서원이라고 사액을 얻게 한 것은 이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로 됐으니까 틀렸고요.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만권당을 세운 사람은 고려시대 때 이제 원 간섭기 때 충선왕이고요. 이때 원의 학자 조맹부 등과 교류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북벌운동을 주도했다. 북벌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학자로서는 이제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서는 이완 어영청 대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창덕궁 후원, 이제 비원이죠. 여기 보면 주합루라는 데가 이제 연못 옆에 여기에 왕실 도서를 보관하는 주장각이 있었다. 이것을 설치한 사람 바로 정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규장각 검서관에는 서울 출신 이덕무, 유독공 등을 한 사람 더 하자면 박제가도 있죠. 등용했다. 자,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는 굉장히 학술적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왕권 강화의 목적의 일환으로 신진 관리들을 자기가 직접 재교육시켰습니다. 37세 이하 당하관을. 그것을 우리는 초계 문신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정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장영영, 친입 군사 부대인 장영영이라든지 뭐 화성, 수원 화성건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태조 때 하륜, 정도전 등의 건의에 의해서 개성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조선 전기 대표적인 호학군주 세종이죠. 예.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종 때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신미양요 후에 건립을 했죠. 말 그대로 서양과 화해를 배척한다라는 뜻이죠. 예. 직전법,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습니다. 1466년에 실시를 했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여복의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이 비변사 유적을 장하고 세도를 부리다네.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순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철종 때에 이르는 요 기간이 이제 세도 정치고 대표적인 그런 가문이 안동 김씨가 되겠습니다. 순조와 철종 때 맹위를 떨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치 경향이 문란해지니까 농민들 수탈이 너무 심해지고 특히 이제 삼정의 문란이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 봉기가 있게 되는데 최초의 농민 봉기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맞물려 있는 홍경래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주 밀란 등을 통해서 등등등. 뭐 시험지 말하는 것은 이때 안핵사로 진주 밀란의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삼정을 바로잡는다. 삼정 이정청 설치 이런 것 등을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영등이 요동정벌 명과의 갈등 우왕 때 1388년 15년에 이제 요동이 이제 그 철령이 설치 우리 땅에 이제 설치하겠다 통보를 하자 열받아서 요동정벌을 추진하다가 결국 위화대군을 맞아서 권력에서 물려나게 되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났다.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기 이의민 집권 시절인 1193년에 오늘날 이제 초존 운문이라고 해서 청도 울산 지역에 즉 신라 부흥운동 관련된 맞물려 있는 그러한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은 2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선조 때 충돌을 하게 되면서 1575년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요. 인격정이 지배층의 횡포에 저항하였다. 이건 이제 그 조선 중기 명종 때 1562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저항을 했었죠. 그만큼 이 당시 수치 체제가 굉장히 그 문란해지면서 이제 농민들의 도적화라든지 이런 저항 봉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가에 들어갈 힘으로 오는 것은 호는 담원이고 의산문당을 주장을 해서 지구가 스스로 든다는 지전설 등을 주장을 하고 등등등등. 담원 홍대영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네. 이제 연행사로 다녀오면서 청에 적극적 그런 부분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보통 이제 과학과 관련돼서 이제 홍대영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지전설이라든지 또 뭐 자신의 그 사설 혼천이를 제작을 해서 천체를 연구한 그때 내린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회계관을 비판을 했다. 자, 안양은 이 땅에 처음 성리학을 이제 도입한 사람이죠. 고려말 충렬왕 때. 박재가는 이제 역시 북학파 실학자가 되죠. 후배가 되죠. 홍대영보다. 그러면서 이제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정도전은 조선초,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부르짖다가 결국 1차 왕자인한테 희생을 당했고요. 정몽주는 이제 고려 최후의 충신이 되겠죠. 같은 이제 신진 4대 부지만 이 사람은 조선의 건국을 이제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려를 틀 속에서 개혁을 하자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가 결국 피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무슨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이 뭐뭐에 대하여 추사 김정희가 그린 것이래요. 그렇다면 모진 한파를 견뎌내는 그런 올곧은 지조를 보여주는 소나무, 바로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시서화에 등했는데 그림에서는 세한도, 글씨에서는 추사체, 그 다음에 금석학과 관련돼서는 금석과안농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류도원도하고 여기 1번하고 3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미술 작품입니다. 목류도원도는 이제 안견이 조선초 도화도 출신이 그린 이제 목류도원도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고사간수서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세기 때 강희안이 그린 그러한 대표적인 문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왕제색도는 이제 겸재정선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되겠죠. 18세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영통동구도라는 것은 이제 그 강세왕에서 역시 이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 그런 화가인데요. 원근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식 그런 접근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세한도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향촌의 양반으로
구성이 되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 향촌의 양반, 그리고 좌수 별감 등의 향임직, 임원들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 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를 유향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여기 유라는 거는 머물 유자에다 향은 이제 이런 군현 이런 그런 것을 이제 향촌이라고 그러죠. 유향풍간, 이제 풍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양반이라는 소리인데 이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향교. 자, 이거는 지방에 국가가 설립을 한 조선시대 때 중등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교수진과 이제 토지, 서적 이런 것 등을 하사를 했고요. 향도라는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농촌의 농민 공동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반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좀 구별할 것이 이제 향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이것은 일반 양반에서부터 농민의 일까지 다 규율을 하는 그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시서라는 것은 이제 도성의 상인을 우리 이제 시전 상인이라고 그러죠. 시전 상인을 이제 어떤 감시하는 이제 뭐 감독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경시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려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초 세조에 이르기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그 경시서라고 그랬고 이후 이제 조선 시대는 주로 이제 평시서, 세조 이후는 이제 평시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성에 있는 상인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어요. 옛날부터 뭐 일찍이 이제 신라도 이제 동시전이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직강소라는 것은 동학 농민운동 당시 동학 농민들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행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 패정을 개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도원수 강옥립에게 지시하였다. 여기서 왕이라는 건 결국 광해군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원정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나라 뭐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명의 원군 요청을 받아서 가서 싸운 건데 이제 후금이랑 싸우는 거죠. 명이랑. 이때 이제 조선은 이제 원군 요청을 받아서 임진왜란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왜 군대로 편성이 돼서 같이 이제 후금과 싸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적당히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 바로 강옥립을 시켜서 바로 일종의 뭐 중립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싸우다가 투항을 했죠. 이제 이게 이제 1619년에 있었는데 광해군 11년에 그러니까 이게 중립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용골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왕을 인도하여 뭐 단안에 들어가니 청나라 황제에게 자,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예식을 거했죠. 이게 뭐 삼고 구고도라고 그러죠. 그러한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병자호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사실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중립외교에서 뭔가 외교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금 이제 청으로 이제 계칭을 하게 되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제 인조 반정,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는 인조 반정이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묘효란, 먼저 한번 쳐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병자호란, 이제 병자호란하고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인조 반정이 이때 일어났었죠.
자, 기묘사가 발생했다. 이건 이제 중종 때 이제 조광조 등 사림들이 훈구 공신들에게 위훈삭제 그러한 것으로 충돌이 되어서 결국 이제 대거 축출이 되는 사건이죠. 1519년 이제 중종 때 있었습니다. 중종 13년에 있었는데 조광조 등 사림들이 크게 희생을 당했고요. 강조가 정변을 켰다. 이건 뭐 옛날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이제 목종 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내세우게 되죠. 나선 정벌이 추진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인조 다음 이제 아들인 이제 복림되고 이제 효종이 되죠. 효종 때 북벌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북벌을 준비하던 군대가 두 차례 1654년과 1658년 변급 심유등을 지휘관으로 해서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죠. 당시 만주 흑룡강 쪽으로 남하하던 러시아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이건 이제 숙종 때죠. 그래서 간도 지역 문제를 놓고서 이제 국경을 정하는 것이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구문이 써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뭐 그림은 뭐뭐의 시행을 관장한 선해청. 그렇다면 이건 이제 대동법이 되겠죠. 자, 대동법은 기존의 공납을 토지의 결수를 특산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가호별로 어떤 것을 공납을 이전에는 이제 그 가호별로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로 되던 것을 내기 쉽게 토지 결수, 토지 면적별이 되겠죠. 그리고 특산물이 아닌 좀 내기 쉬운 뭐 쌀이라든지 포, 돈으로 내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광해군 원년 1608년에 이제 경기도를 이제 시범으로 해서 점점 확장이 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인데 바로 그 공납의 문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박납의 폐단인데 관청의 서리 등이 대신 공물을 납부해주고 많은 수수료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자,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실시가 된 호포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결당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했다. 즉 전세를 이제 고정화 시킨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4도라고 했는데 지금 4에서 6도 약간 좀 신축성이 있긴 한데 영원히 고정시켰다. 그래서 영정법이라고 하고 인조 19년에 이게 실시가 되었죠. 인조 12년에요. 인조 12년에 영정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놨다. 이건 세종 때 실시가 된 이제 그 전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놨다.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데 또 풍용에 따라 이제 나누는 또 연분 9등법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 세종 때 그 실시가 된 고려 조선 전기의 이제 전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했다. 이건 영조 때 실시가 된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준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장정 1인당 두 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였어요. 무려 반이 줄었죠. 그러면 국가가 부족한 재정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랑 것처럼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 1결당 2두씩 걷고요. 그 외에도 부유층에게는 선무군감포라고 해서 선무군간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군포를 걷고요. 국가에서 어염 선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논쟁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자, 효종대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개선은 둘째 아들이시므로 대왕 대표께서는 1년간 복상을 해야 된다. 이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을 놓고서
그 어머니 뻘이 되는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가 얼만큼 복상기간을 놓고서 여기 보면 송시열이 서인이 되겠고요. 허목은 남인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효종이 죽었을 때는 이제 1659년인데 이게 기해년이 되죠. 그때의 이제 복상기간 농정은 기해예송이라고, 효종비가 죽은 1674년은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서인인지 남인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권을 강조해 송시열은. 그래서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법이. 그렇지만 남인들은 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대부의 그러한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이면 길고 장자로 취급을 안 하면 짧겠죠. 그래서 여기는 1년 기년설이 되겠고요. 여기는 3년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후 나올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뭐 갑인 예송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숙종 때, 이건 이제 현종 때니까 숙종 때 그런 정치적 뭐 환국 이런 것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나왔네요. 최초의 한국인 서인이 집권한 경신 황국이 바로 숙종 때인 숙종 6년인 1680년에 있었고, 송시열들이 속한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정열인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임진왜란 전인 1589년 선조 22년에 이 정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서인인데 동인으로 갈아탄 사람인데 이 모반을 일으켰다고 해서 서인들이 남인들을 크게 탄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인종 때죠. 고려 인종 14년에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묘청의 난이죠. 자,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이 숙청되었다.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가 되겠죠. 1356년에 숙청이 되었습니다. 외척 간의 갈등으로 울사사화, 이건 이제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전임, 인종의 외척인 유님 등 대윤파와 당시 막 오른 명종의 외척인 이제 윤원영 등 소윤 일파 간의 갈등 속에서 소윤 쪽이 대윤을 크게 탄압을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을사사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전이 경세유퍼인데 이건 대표적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술이죠. 그렇다면 뭐 이건 조선 후기라는 것을 출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모시삼 뭐 저거 쭉 뭐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 자, 보통 이제 조선은 농업은 바로 자급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팔아서 돈이 수입이 되는 것이죠. 특히 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고구마도 나오죠. 조선 후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물들이죠. 외리작물. 그러면 이때의 경제 상황은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병란도 뭐 나오고 송, 이건 뭐 고려시대죠. 고려의 대무역항 병란도고, 조선은 명 아니면 청이 되겠고, 후기면 당연히 청이 되겠죠. 송은 이제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이 골고루 발전했는데 광업에 있어서는 이제 덕대가 광산을 경영했다. 이건 전문 경영인이고, 혈주라고 해서 자본이 있는 물주, 이 둘이 분담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 이양법,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또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기 변동을 뭐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전기시장, 뭐 3일장, 5일장, 뭐 이런 장시가 전국 각지로 열렸고 보부상들이 크게 활약을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딱 지폐만 보더라도, 자, 이 사람은 가는 안동 도산서원, 뭐 풍기군수, 성균관 대사성, 일본 성향이었다. 이 태계 이황이죠. 그 다음에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수미법, 쌀로
공람답부를 대신하자. 이거는 율곡 이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이 황은 조금 선배고요. 이 사람은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리론이 되겠고, 이는 경험 현실적인 개념인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들은 군주의 그 성학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이 황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이끌 것을 강조하는 성학 10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도니까 그림도 곁들여져 있고요. 이는 뛰어난 신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성학 집요라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이황, 이이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학파를 형성해서 실천적 경향의 양명학을 집중 연구하게 한 그런 강학파 형성하려는 사람은 정제두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초에 활약을 했고요.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청원했다. 백운동 서원 자체는 이항보다 앞서 군수직에 올랐던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것이고, 이것을 사액을 청원해서 소수서원이라고 사액을 얻게 한 것은 이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로 됐으니까 틀렸고요.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만권당을 세운 사람은 고려시대 때 이제 원 간섭기 때 충선왕이고요. 이때 원의 학자 조맹부 등과 교류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북벌운동을 주도했다. 북벌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학자로서는 이제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서는 이완 어영청 대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창덕궁 후원, 이제 비원이죠. 여기 보면 주합루라는 데가 있는데 연못 옆에 여기에 왕실 도서를 보관하는 주장각이 있었다. 이것을 설치한 사람 바로 정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규장각 검서관에는 서울 출신 이덕무, 유독공 등을 한 사람 더 하자면 박제가도 있죠. 등용했다. 자,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는 굉장히 학술적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왕권 강화의 목적의 일환으로 신진 관리들을 자기가 직접 재교육시켰습니다. 37세 이하 당하관을. 그것을 우리는 초계 문신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정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장영영, 친입 군사 부대인 장영영이라든지 뭐 화성, 수원 화성건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태조 때 하륜, 정도전 등의 건의에 의해서 개성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조선 전기 대표적인 호학군주 세종이죠. 예.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종 때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신미양요 후에 건립을 했죠. 말 그대로 서양과 화해를 배척한다라는 뜻이죠. 예. 직전법,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습니다. 1466년에 실시를 했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여복의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이 비변사 유적을 장하고 세도를 부리다네.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순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철종 때에 이르는 요 기간이 이제 세도 정치고 대표적인 그런 가문이 안동 김씨가 되겠습니다. 순조와 철종 때 맹위를 떨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니까 농민들 수탈이 너무 심해지고 특히 이제 삼정의 문란이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 봉기가 있게 되는데 최초의 농민 봉기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맞물려 있는 홍경래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주 밀란 등을 통해서 등등등. 뭐 시험지 많은 것은 이때 안핵사로 진주 밀란의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삼정을 바로잡는다. 삼정 이정청 설치 이런 것 등을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영등이 요동정벌 명과의 갈등 우왕 때 1388년 15년에 이제 요동이 이제 그 철령이 설치 우리 땅에 이제 설치하겠다 통보를 하자 열받아서 요동정벌을 추진하다가 결국 위화대군을 맞아서 권력에서 물려나게 되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났다.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기 이의민 집권 시절인 1193년에 오늘날 이제 초존 운문이라고 해서 청도 울산 지역에 즉 신라 부흥운동 관련된 맞물려 있는 그러한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은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선조 때 충돌을 하게 되면서 1575년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요. 인격정의 지배층의 횡포에 저항하였다. 이건 이제 그 조선 중기 명종 때 1562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저항을 했었죠. 그만큼 이 당시 수치 체제가 굉장히 그 문란해지면서 이제 농민들의 도적화라든지 이런 저항 봉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가에 들어갈 힘으로 오는 것은 호는 담원이고 의산문당을 주장을 해서 지구가 스스로 든다는 지전설 등을 주장을 하고 등등등등. 담원 홍대영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네. 이제 연행사로 다녀오면서 청에 적극적 그러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보통 이제 과학과 관련돼서 이제 홍대영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지전설이라든지 또 뭐 자신의 그 사설 혼천이를 제작을 해서 천체를 연구한 그때 내린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회계관을 비판을 했다. 자, 안양은 이 땅에 처음 성리학을 이제 도입한 사람이죠. 고려말 충렬왕 때. 박재가는 이제 역시 북학파 실학자가 되죠. 후배가 되죠. 홍대영보다. 그러면서 이제 우물물 비율을 통해서 적극적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정도전은 조선초,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부르짖다 결국 1차 왕자인한테 희생을 당했고요. 정몽주는 이제 고려 최후의 충신이 되겠죠. 같은 이제 신진 4대 부지만 이 사람은 조선의 건국을 이제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려를 틀 속에서 개혁을 하자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가 결국 피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것은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이 뭐뭐에 대하여 추사 김정희가 그린 것이래요. 그렇다면 모진 한파를 견뎌내는 그런 올곧은 지조를 보여주는 소나무, 바로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시서화에 등했는데 그림에서는 세한도, 글씨에서는 추사체, 그 다음에 금석학과 관련돼서는 금석과안농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류도원도하고 여기 1번하고 3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미술 작품입니다. 목류도원도는 이제 안견이 조선초 도화도 출신이 그린 이제 목류도원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사간수서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세기 때 강희안이 그린 그러한 대표적인 문이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왕제색도는 이제 겸재정선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되겠죠. 18세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영통동구도라는 것은 이제 그 강세왕에서 역시 이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 그런 화가인데요. 원근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식 그런 접근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세한도 2번이 되겠습니다.